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그 인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경쟁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막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 나보다 늦게 시작한 뭐 친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또 앞서가고, 이럴 때 이제 뭐 좌절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장되다 보면 나는 재능이 부족한가 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또 술도 마시면서 부족한가 봐,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을 또 많이 허비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재능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래서 거기서 이제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그 어떤 좌절감이나 실패의 느낌,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로 감정을 막 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 일하기 싫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뭐 그 중에서 어떤 일은 뭐 나름대로 승승장구한 적도 있었고 운이 좋아서, 근데 또 어떨 때는 정말 막 24시간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친구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뒤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좌절감을 느낀 적도 이제 많이 있었죠. 네, 공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좌절감이나 이런 포기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느냐,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찰을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이런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왔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그 논어에 나오는 글이에요. 논어. 근데 사실 제가 뭐 10대, 20대, 뭐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 논어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그 고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고루하게. 에, 왜냐면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서구적인 거, 서양에 의해서 굉장히 그 의식적으로 많이 짓눌려 있었죠. 우리는 막 뒤떨어져 있고, 저기는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모방 뭐 이런 거, 추종, 뒤따라가는 거, 뭐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학문이든 기술이든 그 어떤 분야든 간에 굉장히 그 서구 일변도에 그런 분위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노노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되게 고루한 거죠. 그래서 20대 때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정말 대단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었고, 그때는 또 그거를 되게 또 공감을 했었어요. 공감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후에 이제 우연히 뭐 이렇게 논어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동양 고전들을 접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그 편향적인 오해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어떤 수신, 자신을 어떤 갈고 닦는 거,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거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통찰들을 느끼는 데 있어서 논어,
많은 분들이 또 논어를 극찬하죠, 그죠? 사회적으로 뭐 성공을 하거나 굉장히 또 높은 명예나 지위를 가지신 분들도 보면 항상 이 논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튼 뭐 저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논어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글이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십실지읒 필유충신 여구자언 구려 부지호학야. 뜻이 뭐냐면, 열집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그냥 촌바구 또는 아주 그 작은 그룹, 아주 뭐 몇 명 안 되는 그룹, 이런 그룹이나 지역, 동네라도 반드시 나만큼 충신이 있는 사람은 널려 있을 것이나, 나 정도 수준의 사람, 나 정도 능력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널려 있을 것이다. 10가구 정도만 살아도 나 정도 수준의 사람은 뭐 굉장히 널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죠.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이 글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뭐 하여튼 뭐 4대 성인, 뭐 동양에서 뭐 여튼 난 잘났어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뭔가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제자들도 많이 따르고 근데 이렇게 표면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본질적인 겸손,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격이고, 하여튼간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많은 좋은 글들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정말 좋아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제 업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뒤처지는 거죠. 근데 또 좌절하고 감정을 과장하고 뭐 술 먹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 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야, 저기 10가구 정도 있는 저 시골촌에 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널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만큼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뭘 배우는 데 있어서도 이걸 저기 조금 가도 나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아주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만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영어 같은 거 많이 공부하니까, 나만큼 영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책 읽는 거, 독서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많이 읽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여튼 독서 부분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는 뭐 이런 글이나 또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심장에 바늘이 찔리는 듯한 뭐 일종의 젤러시 같은 느낌도 가질 수가 있죠. 뭐 나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구나.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 나 정도 뭐 아니 뭐 나보다 뭐 당연히 뭐 하지만 나만큼 독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항상 배움에 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그 앞서가는 사람들, 경쟁자들, 뭐 친구들,
굉장히 그 철옹성처럼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야, 저렇게 앞서가는데 저걸 내가 언제 쫓아가나.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쭉 관찰하고 느낀 거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면 그런 역전은 충분히 가능하고 뭐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인사이트는 그겁니다. 결국에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나의 어떤 투자가 뭐 재능이 부족하고 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사로운 뒤처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감정을 과장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술을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질은 이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찰을 가지고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철옹성처럼 보이는 그런 대상이나 사람이나 충분히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일본의 그 경제 보복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한국인이라면 뭐 누구나 분노하죠. 예, 뭐 저도 정말 처음부터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분노하고 뭐 불매운동은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뭐 한 기업을 따지면 이제 삼성을 이제 타겟으로 했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대 99년도인가 그 도올 선생님이 EBS에서 그뭐 21세기와 노자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저 뭐 그분 상당히 그 좋아하고 강의도 뭐 거의 뭐 빠짐없이 보고 좋아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우리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명적인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삼성이 소니를 앞지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뭐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건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거고 뭐 앞설 수 있다. 약간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게 99년도 강의인데 저는 그걸 언제 봤냐면 그 본방을 본 게 아니라 그 몇 년 지나서 본 거예요. 2000년대 중반인가 뭐 이렇게 방송 뭐 볼 거 없나 찾아보다가 2000년대 중반에 봤는데 제가 그 방송을 볼 때는 벌써 삼성이 소니를 앞질렀어요. 그것도 제 기억에는 많이 앞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죠. 보면서 아니 벌써 앞질렀는데 뭘 무슨 삼성이 소니를 앞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다른 맥락을 얘기하려고 하시면서 그냥 예를 든 거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멘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세대, 당신 세대들은 이게 꼰대라서 뭐 그런 걸 상상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소니라는 기업은 거의 뭐 압도적인 기업이죠. 소니 이런 그뭐 워크맨인가 그거 하나 있으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큰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구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순히 이렇게 동경하고 감탄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분명히 이제 앞지를 수 있다. 그거를 오늘의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뒤떨어지는 이유는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사로운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감정을 과장하고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시간 낭비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시간 낭비야. 또 그 다음날 그 시간 낭비한 게 아까워서 괴로워하면서 또 시간을 또 낭비하고 이게 실패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 상황에 항상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나중도 다 있겠지만 나만큼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적용하지 않는 인사이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이트는 적용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